보험개발원이 주된 업무가 뭐냐? 요율 산출이에요. 자동차 그 사고율은 어떻고, 사망률은 어떻고, 질병률은 어떻고, 이런 것들 요율 산출하는 게 보험개발원의 주된 업무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요율 산출하는 기관에서 무슨 금리를 발표해요. 그것도 이게 우리나라 보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의 현실이고, 그럼 우선 보험개발원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안국화재, 지금의 이제 삼성화재죠. 전시는 안국화재 요율 산출팀이 주축이 된 지금의 보험개발원이 일 잘하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려고 이걸 갖고 온 건데, 시그마, 뭐냐면 세계 3대 재보험사가 있어요. 스위스리, 미넨리, 하노버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미네에 잠깐 일을 할 뻔도 했지만 하여튼 스위스리의 전기 간행물이에요. 전기 간행물로 제목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되게 늘었잖아요. 평균 수명이 되게 늘면 바로바로 보험 상품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험료가 내려가고, 종신보험 평균 수명이 70세였다가 80세가 넘어갔는데 그대로 70세 쓰면 보험에서 엄청난 이득이죠. 빨리 죽는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연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 나라별로 보험 상품 만드는 사람들한테 지금 서베이를 한 거예요. 서베이를 하게 돼서 너희 나라 모텔러티가 이제 여기 보시면 모텔러티 테이블이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원 자료니까 이게 부풀려졌는지 안 부풀려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레귤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반영을 하느냐, 실제로에서 쓰이고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모두가 있다고 하면 가장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 다 예스예요? 칠레는 다 예스예요. 우리가 조금 약간 무시하는 차이나도 예스. 레귤레이션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근데 어느 나라 보면 모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하면 돼. 이렇게 대답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 한국, 코리아, 노. 다 노예요. 올로. 전 세계 규제 없는, 거의 규제 없는 거죠. 뭐 규제를 누가 해요? 보험개발원은 누가 규제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레이메이킹을 하고 있는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 보험개발의 현황이고요. 이제 또 하나요. 사단법인이에요. 보험개발원 사단법인입니다.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공적기관도 아닙니다.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100페이지 발췌예요. 표준 사망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였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레이메이킹 하거나 모텔러티를 바로바로 보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보험개발원이 여기 기사에 보시면, 그 논문에 그 기사가 아니라 1989년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리적으로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2004년까지.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요율을 어디 걸 썼냐? 경험생명표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다 어디 걸 쓴 거냐면 일본 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지금도 요율 산출 체계가 엉망이라는 뜻이죠. 아직까지도. 그만한 실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험개발원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놈의 아니 요율 산출이나 잘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 왜 금리를 왜 발표해요 여기서? 한국은행도 아니고 금리를 발표하는 요율을 산출하는 기관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조금 미개한 나라라고 느끼는 여기는 우간다 있죠. 우간다.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 와요. 여기 우간다 정부 그 기사예요. 뭐예요? 프라이싱이라는 게 보험 상품 만드는 걸 프라이싱이라고 해요. 프라이싱을 만들 때 금리하고 사망률하고 사업 비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크리티컬 요소인데, 사망률, 모탈리티 테이블이 얼마나 중요해요? 과장되면 안 되겠죠.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그거를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정부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거를 검증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관리해요?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이 모탈리티 테이블을 만들고 제공을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간다 정부 2022년 기사에 2015년, 19년 최근 사망률이죠. 사망률이 어떻게 바뀌었겠죠? 그거에 관한 걸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보험회사에. 우간다도 모탈리티 테이블 정부가 관리합니다. 좀 황당하죠?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까지도 보험회사들 사단법인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요율을 산정하고 황당하게 금리를 발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험개발원이 변동금리를 공시율이라는 황당한 단어를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가 보험회사들로 전이됐는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IMF 때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보험의 계리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낮아요. 최근에 국제화된 보험 계리 시험도 바뀌어지고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고 하던데 2015년인가 하여튼 그렇고, 이 IMF 전후로 해서 고금리 확정형 그 좋은 상품 보험회사한테는 역마진이죠. 얼마 못 내다보고선 파는 거니까 그거 다 해약 엄청 시켰죠. 보험 가입자의 부가 다 날라간 거죠. 그 책임 누가 졌었어야 돼요? 원래 보험회사들이 졌었어야 되죠. IMF 당시에 고금리 확정형 대량 해약을 해서 보험 가입자의 부를 뺏었어요.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국채보다 낮은 수익률. 변동금리가 국채보다 낮게 지급하기 위해서 공시율이란 황당한 단어를 만들어서 국채보다 낮게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5%만 내려가도 보험료가 50%는 더 비싸진다는 거 아까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비싼 보험료를 어떻게 보면 내고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전 국민이 보험회사들에게 엄청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험회사들은 나중에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변동금리가 가장 낮게 주면 되니까 받아갈 보험금도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공시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무슨 놈의 국고채 아래를 주면서 지금 2019년도 생보사, 손보사 합쳐서 1200조 정도의 보유 자산이에요. 가입자의 나중에 받아갈 책임 준비나 이런 것들을 국고채 아래를 주고, 그로 인해서 보험 가입자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장 덜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무슨 놈의 요율 산정하는 기관에서 금리를 발표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 번입니다. 국고채보다 낮게 지급되는 변동금리, 그냥 공시율이라는 단어 쓰는 거 잘 안 써요. 국고채보다 낮게 주는 변동금리는 가입 안 하시면 돼요. 그만큼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는 뜻이고요. 이후에도 제가 저해지나 무해지 등등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